아죠. 이것저것 아는 건 많은데 그 중요한 것은 그 아는 거가 내 거가 돼야지 되고 하나를 알아도 확실하게 알아요. 근데 어설프게 이것저것 주워 들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아는데 그것이 내가 이렇게 그 몸에서 융해가 돼가지고 내 거가 아닐 때는 그거는 아는 게 아니야. 내 말 이해가 돼? 네. 그럼 잘못하면은 괜히 그냥 나불나불 하기만 하지 아무런 그 실속이 없거든. 실행에 옮기지 못할 그런 것들이 좀 많아. 그리고 보면은 또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겨지냐면은 몰라 그것도 취향적이고 저렇게 하고 그러겠지. 저 앞에 왕펀도 석사는 서울대 해서 그 국문과 다녀가지고 그 두보 허사 연구를 했거든. 근데 그래서 그런 걸 뭐 더 잘 알고 그러겠지만 공부할 때 보면은 눈에 보이는 공부하고 또 자기 공부하고 깊은 공부 이런 거가 여러 가지 구분이 좀 있어. 왕펀 그렇지. 네, 맞아요. 근데 대개들 처음에 호기심 갖는 건 눈에 반짝하고 뭔가 보여주고 뭐 나타나는 거 이런 것들을 좋아하거든. 근데 그러한 것이 조금씩 알고 시작되고 나면 참 허무해져. 왕펀 그러니? 맞습니다. 지금 저 옆에 허각균 저 선생님도 한시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하고 그러지만 지금 다들 그런 걸 느끼고 있다고. 다 10년씩 저 이상 공부를 하고 나 자신도 그래요. 내 자신의 옛날에 그 책 내고 막 이러한 것들을 막 저렇게 썼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나중에 이렇게 몇십 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런 것보다는 변하지 않는 그 원전. 그러니까 한나라 때부터 청나라 때까지 변하지 않는 그 원전 그것을 차라리 하는 편이 더 낫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은 학문이라고 하는 거가 기초학문이 있고 응용학문이 있거든. 대개들 보면 응용학문에 보면은 현 시대하고 맞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응용학문들을 주로 많이 한다고. 그게 또 효과적이잖아 또 많이. 그런데 그거 응용학문 하다가 조금 뭐 이렇게 변화와 아니면 기타 하다가 막히는 거가 기초학문. 그렇다고 기초학문만 주저리 하고 그러면 또 이제 너무 고리탑을 해주고 그런 병폐도 없잖아. 있지. 만 서도 그것을 적당히 이렇게 그를 아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이해가 돼. 내가 요새는 좀 안 나가는데 옛날에 그 상주 근문이라고 저 책 번역할 때 그 뭐냐 그 출토문헌 연구회라고 있어. 거기든 한 달에 한 번씩인가 모임 해가지고서 하는 거. 거기는 그 출토문헌이니까 그러니까 출토문헌이야. 참 얘기하기가 좀 뭐하는데 되게 공부하는 사람들 출토문헌 하면 이렇게 하고서 안다고. 근데 모르는 사람 이걸 설명하려니까 뻔히 아는 거를 설명을 해야 되니까 내가 좀 그런 면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노자 도덕경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근본이라고 그래. 근본. 그러니까 지금 현재본 현행본 현행본이 나오기까지는 원래 그 오리지널 본이 있겠지, 그치? 네. 그렇게 하면서 그것도 노자 도덕경 같은 게 좋고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이렇게 증보해가지고 지금은 더 글자가 많아지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다. 근데 그것이 어느 때 이렇게 됐는지는 물론 조사하면 그 연구 계통에서 하고 그러겠지만 지금 하나 예를 드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금세기에 그 뭐 마왕태 백서가 발견됐어. 이제 그것도 저 노자 그런 그 도덕경, 을본 뭐 이렇게 갑본 이렇게 하거든. 그런 게 새로 출토된 것이 출토문헌이다. 지금 그런 것들이 많이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 그건 그 당시 원본이지. 네. 그럼 그 전에 그것이 신출토문헌이니까 전에 없었던 것이지, 그렇지? 그런 게 나옴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교정을 해야 된다. 출토문헌 그 연구자들은 사기 같은 것도 안 믿어. 사기가 진짜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 그 내용상에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야. 문항편 거저 이상 저기들 한 것들은 이런 것 세가 이런 것들에 그러니까 그 사마천도 그런 것들을 다 제대로 모아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있으니까 문제점이 많다. 그런데 거기에 관계되는 것들이 새로 쏟아져 나오니까 마왕타 백서를 비롯해서 기타 다른 것들 간도. 그러니까 그런 걸 오히려 연구를 한다. 그게 더 원래 오리지널. 그래서 그런 것이 저 각광을 받는데 그런 것이 바로 출토문헌 연구라는데 그거가 그렇게 오래된 학문이 아니야.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대로 연구한 이런 적들이 별로 없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역사는 많이 달라져. 새로. 내가 이거 오늘 한글 여자들이 다 어떻게 하는데 여보세요? 한글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한자를 모르니까 한문에 접근하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다 말을 붙이기는 뭐 우리나라 그리고 뭐 등등 하고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한문서예를 한문서에 특히 한자를 모르니까 쓰기 편하고 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글 서예를 올바르게 이해를 하려고 하고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그 15세기 문헌이라든가 15세기 글씨들을 알아야지. 이해가 돼? 네. 한글이 1443년에 그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46년에 반포가 되거든. 반포되고 그 다음에 47년에 세종실록에 이렇게 보면은 전국 그 수령 방백들이 되게 그 공문서를 한글로 올리라. 그럼 그 사람들이 한글 썼어 안 썼어? 안 썼지. 그럼 한문 서예가라고 볼 수 있지. 근데 그 자료들은 없어. 만약 그런 글씨들, 그러니까 그때 초 상원서 중찬문을 비롯해서 그것도 이전 그 상징적이지만 그 외에 또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해야 줄 알아야지만 비로소 한글의 정체성과 한글을 나아갈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소위 말하는 궁체 이런 거에서 갖춰지고 뒤에 이렇게 해진 것만 쓰고선 저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야. 그게 아름답고 좋고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한계와 그리고 그 근원을 모르니까 그 변화의 그런 것을 못 나가는 거지. 나갈 수도. 그리고 그걸 생각해 본 적도. 그 이제 한글이 조선시대 때 그렇게 해서 쭉 나와서 쓰면 조선시대에 뭘로 썼겠어. 그거에 관한 자료. 한문으로 썼지. 지금 같으면 한글 자료라서 한글로 쓰겠지만 그때는 한문 시대니까 한문으로 썼을 거야. 따라서 그런 연구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한문에 대한 지식과 그 글을 읽지 못하면은 세종실록 이런 것도 지금 물론 번역반 있다고 하지만 그 원문을 읽지 못하면은 전혀 깜깜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는 거라고 지도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좀 깊은 공부한 사람이 볼 때는 전혀 아는 게 아니지. 그치? 이해가 됐어? 네.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참 무서워. 알면 알수록 말이 적어지고 속으로 해야 될 일과 이런 것이 너무 많지. 그러니까 이제 그 깊은 공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말할 시간과 그 말할 저기가 없어. 자기 부족한 것도 채우기 바빠. 근데 얍삽하게 저기 한 사람은 뭐 하나 놓고서 그냥 뭐 단어 하나 놓고 지 뭐 아는 것 같다 뭐 어쩌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깊게 나가지를 못하죠. 또 그런 게 필요해요. 또 어떤 때는 또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다 겹쳐져 가지고 사회를 이루잖아, 그지? 그리고 넓고 깊고 이렇게 멀리 가려고 하면은 그런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사회를 올바로 정말 그 재미를 느끼고 제대로 해서 뭐 한다 그랬었을 때는 그런 공부가 필요하고 구분이 있겠지. 나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취미적으로 이렇게 대충 저렇게 해서 한다 그러면은 굳이 뭐 그런 것이 없고 붙장난만 하고 가도 충분히 재미가 있겠지. 그죠? 이해가 되겠어? 말이 좀 더 어려워져? 어때 자네 생각? 우리 깊이 들어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는 맞고요. 깊이 생각을 하면서 쓰고 뭐 공부하고 그래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테니스나 수영이나 이런 거 하고 그것도 제들의 처음 그 레슨을 받아서 한 사람하고 그냥 동네에서 그냥 그 개수염이나 하고선 이렇게 한 사람은 하고 그러면은 금방 펴나. 그거는 자기 딴에 잘한다고 그러지만 그렇게 말하면 또 수영이 얼마 얻은 게 더 잘하는 건지 이런 것도 참 말하기 어렵지만 그건 분명히 표가 나지, 그지? 표가 나. 테니스 같은 것도 레슨 받고 나면 벌써 빵빵 소리가 나면서 그 공이 직구로 제대로 들어가고 그러는데 안 그러면은 그냥 파리채 휘두르는 거죠. 그것도 재밌다고 나오면 재밌는 거지. 근데 제대로 한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은 좀 아니지, 그지? 수영 그런 것도 마찬가지. 어디 할 사람인가? 12페이지 할 차례. 이건 내가 12페이지 그러면 몰라. 절체고자. 이건가? 절차고는 비전 다이. 바로 위입니다. 이거 위. 예, 맞습니다. 바로 위요. 예. 이 뭐 여기 좀 위에서 나왔었지만 절체고 지금 추액사 뭐 이런 거 설명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저런 것도 내가 처음 저런 걸 접하고 저렇게 썼을 때는 저게 신기해가지고 굉장히 그랬다. 근데 나중에 알고 어느 정도 하고 그러니까 재미가 좀 없어. 왜 재미가 없냐면은
네. 죄송합니다. 아니야. 안개가 너무 껴가지고 어. 15분이라 이렇게. 여자가 하나도 없었어. 수주 대토라는 그 고사 아나? 네. 수주 대토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유행을 바라고서 맨날 그 토끼 기다리는 거잖아. 근데 그 토끼가 그때 눈먼 토끼가 하나 들어온 것이지 맨날 토끼가 와서 부딪혀가지고 나 잡아먹으라 그러지는 않잖아. 마찬가지로 그 어떤 사람이 저 그걸 쓴 것을 읽고 나서 아 그 다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장욱이 그 공선 대랑 건물을 보고 또 무슨 저 회소가 하운 닭이봉 여름 구름이 그 기이한 봉우리가 많다. 무슨 뭐 아무튼 또 어떤 사람은 또 무슨 강소리 불어나는 거 기타 이런 걸 듣고서 필법을 깨우쳤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데 그러면서 허구한 날 자기 그에 대한 추구는 안 하고 맨날 가서 공성대랑 그 춤만 본다든가 여름 구름만 본다고 해서 글씨가 늘겠느냐. 그 말이 참 좋은 말이야. 실제 그렇잖아요, 그치? 그렇지 않거든. 아인슈타인 그 뉴턴이 만유인력 발견했었을 때 그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영감을 얻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뉴턴은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사과 떨어지는 거 봤을 거라. 근데 자기가 지금 막 골똘하는데 뭔가 해가지고 그때 영감이 떠오른 거지. 그것을 보는 순간에 사과 떨어지는 거 한두 번 보지 않았을 거야. 늘 떨어지는 거야. 자,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뭐든지 자기가 절실하고 뭐를 느꼈었을 때 그 말 뜻을 알게 되고 그것을 갖게 되는 것이지 그걸 미리 알아가지고 그냥 그것만 한다고 해서 가지고는 절대로 그것이 되지가 않는다는 생각. 그럼 어디 가서 그냥 조동을만 떨고 그냥 나 추엑스 안다 뭐 하고 그러지만 그게 뭘 아는 거냐. 그건 아는 게 아니다. 난 정말 그런 걸 알고 싶어서 그냥 막 그냥 얼마나 그때 하루에 12시간씩 했을 때 그렇게 하면서 그런 거가 참 뭐냐고 하면서 이렇게 막 의문을 그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들이지. 그리고 다 이런 건 옛날 사람 경험이기 때문에 내 경험을 통해서도 이런 거가 나타나야지 남의 경험은 타산지석으로 삼을 뿐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이런 거 이전은 내가 이런 걸 깊게 설명하고 싶지가 않아. 이제는 막 그냥 이걸로 막 그냥 여러 가지 형상과 내 그 상상을 통해서 막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그 사람들의 그 경지가 그러니까 아마 내가 그때는 그런 걸 추구하고 싶고 막 그랬던지도 모르지. 몇십 년 전 얘기지만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게 별 의미가 없다 생각하니까 그냥 현상이야. 그 말 이해가 됩니까? 장모는 오래 살아가지고 경험이 많고 저기 하니까 그 옛날 그런 것도 다 보면 그렇잖아, 그치? 그런 거야. 얻은 게 올바른 것인지 뭐한 건지 참 어려워. 그러니까 오직 진실하고 성실만이 제일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 자 아무튼 절체고자 여체고지절 의 전각 원경 역균 여기 절체고라고 하는 것은 체고는 비녀 다리죠. 비녀 다리가 부러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각. 이 전각이라고 하는 건 전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물론 전환은 전환이지만 둥글게 전환하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둥글게 꺾는 거. 그래서 전절이라고 해요.
하나는 그 반대말은 절을 못하게 꺾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바로 이런 데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로액에서 세로액으로 변하는 거. 여기에서 이런 거. 지금 이러한 것들이 전절이 지금 안 돼 있다. 이렇게 입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야지 되잖아요. 입구를 쓸 때 원래는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이렇게. 지금 이런 것은 글자도 아니고 이게 모양상 이렇게 해가지고 이상하게 사람들이 요새 이렇게 이렇게 만들고 그러는데 이런 글자들이 없어요. 입구가. 무슨 말인지 이렇게 하니까 여가 이런데 허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모양을 만든 거지 이런 법칙이 없다고 지금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건 전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요 전화하는 모서리 이런 걸 둥글고 굳세면서도 힘이 고려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 지금 요 전이거든. 전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요 법이 이거는 붓이 미끄러진 거지 획을 쓴 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그래도 조금 됐는데 지금 다 이런 거. 붓이 이렇게 갈 때는 이렇게 가겠지. 여기 올 때는 이렇게 와야 되겠지. 그럼 이렇게 와서 여기 올 때 어떻게 이게 연결이 돼야 되겠어? 지금 간 건 이렇게 한 거야. 그게 아니라 이렇게 가서 붓을 세워줘야지만 여기서 딱 이렇게 내려올 거야, 다시. 그러니까 그런 것이 맥락이 딱딱 떨어져야지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안 돼 있다. 그러니까 법도가 없다. 이해가 돼? 네, 말씀. 근데 다 꺾어서 그렇게 한 건데 저는 제 딴에는 다 이거 전혀 꺾었다고 볼 수가 없어. 그리고 이런 것은 붓을 새로 시작해서 다른 글씨를 쓴 거지 이건 그게 아니야. 딱 보면 금방 나타나잖아. 지금 다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그걸 느낀다. 그런 게 그런 데서 법도가 나오는 거예요. 탱고 뭐 이런 거 하고 나오면 눈바라바빠 착착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차차 요 부분이 전제야.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고 분바라바빠 부 이거는 늘어지는 거지. 똑같아. 그러니까 절도가 있어야지. 점차차차 착착 이렇게 나와가 이게 그러니까 이거 나가는 것도 스텝 착착착 이런 거가 나와줘야 돼. 그래야지 그 안에 율동이 나오고 리듬이 나오고 절도가 있고 어떤 간결미와 세련미와 그 동태미와 정태미를 같이 어울려지.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나야지만 변화가 무쌍하다 그렇게 나올 내용이 알차 있다 그렇게 나오는 거지. 지금 그건 전혀 이렇게 그 턴과 뭐 이런 것은 제대로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가장 기본이야. 그렇지? 내 말 이해가 돼? 그럼 그런 획들이 많지가 않아. 변화가 나오고. 그러니까 운전 처음 배우고 특히 여자들 보면 후진을 못 한다고 그러지. 그건 그 사람 뇌가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래. 여성 뇌하고 남성 뇌하고 이게 벌써 좌우 뭐 여러 가지 달라서 아무튼 뭐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거보다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쭉 이래야 원은 잘 간다. 근데 옆에 유턴 이런 걸 제대로 못 하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한번 운전하면 저 부산까지 가고 그러는 거야. 돌지를 못하는 거야. 처음에 할 때. 그러나 나중에 익숙하게 되면 턴도 하고 S자도 하고 그 주차도 뒤로다가 이렇게 잘 하고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지만 돼. 그것도 제대로 못하면 그냥 후진 한 번 했다가 나가서 봤다가 또 그 경험을 다 해야 돼.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됐었을 때 비로소 운전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것도 이해가 되죠.
자기가 이제 가는 것만 이렇게 잘해가지고 운전한다? 그건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그러니까 비녀다리가 비녀가 어떻게 생겼어요? 나이키지. 나이키처럼 생겼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아무데나 부러져도 그 원형을 그대로 유지가 돼야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그걸 보고 이렇게 이런 어떤 중공과 기타 필약의 연속과 이런 것을 봤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또 벽탁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벽이 좀 갈라지는 거죠. 벽상 탕열처 유천연 청초지치 획사 인리 내 공부 지심처 수도 거성 종심소역 비 가어 모범중 구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알으니까 그거 다 생략하고 그냥 요점만 얘기하는 것 같아. 이 제목도 서학 첨료잖아, 그치? 벽탁이라고 하는 거는 벽이 갈라지는 거야. 벽 위에서 그 탁열처럼 갈라지는 거. 세유 천연. 천연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맑고 그 아주 가파른 그것을 이르게 하는 미 있다. 이 치자는 이르 지자의 사역형이라고 그랬었죠, 그죠? 이르다 하물 때는 이를 지자를 쓰지만 이르게 한다 이렇게 할 때는 치자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르게 하면 있다. 옛날 황토목들 다 이렇게 오면 나중에 벽이 갈라지고 막 그러겠죠, 그죠? 그 벽이 갈라질 때 인위적으로 갈라지나? 자연적으로 갈라지죠. 그러니까 갈라진 틈을 타가지고 이제 비가 새고 나면 거기에 물줄기가 내려오는 거야. 바람을 타고. 그게 있지. 그게 바로 행기야. 행기. 그거 웃긴다. 그 운전할 때도 보면 차가 비가 올 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반듯하게 그냥 내려오지 않지. 중심이 있어가지고 얼리 갈 줄은 몰라. 그거는 그때 유리 상태에서 봐서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못 쓰는 사람들은 글씨를 쓸 때 행서고 뭐가 있습니다. 행길. 근데 이런 이치를 알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도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 하겠지. 근데 얻은 것이 제일 자연스러우냐에 따라서 한키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많이 한 거가 명말 총찰. 특히 왕탁 같은 사람은 또 그런 걸 많이 보여요. 난장서 이런 것도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거기는 아주 작은 변화. 그러니까 거기는 그 큰 글씨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작은 변화를 나타내면서 변화가 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보면 왕이지한테 다 있어요. 있는데 그걸 찾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눈이 있어야지. 그리고 글씨를 쓰려고 하고 뭘 하려고 하면은 우선 높은 안목이 있어야지. 글씨를 볼 줄 아는 높은 안목이 있어야지 이상을 높게 잡고 자기가 추구하는 것도 높은 데로 향해서 가니까 나아가는 것도 달라지겠지. 그거 모르고 하면은 그냥 자연에 빠지고 어떤 절경에 빠지면은 목표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글씨가 나아가는 거와 또 자기가 행하는 거와 추구하는 바가 완전히 다르지. 자, 약부 대저 그 약자는 뭐 같은 거 뭐 이런 거죠. 여기는 추액사야. 추액사 인인이 같은 거 이런 것은 그렇게 같아야. 그러니까 추액사처럼 나오고 인인이 이 인인이도 그걸 보면은 중본 같은 걸 의미하는 건데 인인이는 인리를 인리에다가 찍는 거거든. 인장을 인리에다가 찍는 거라. 그러니까 옛날에 그 복리 같은 거 아시잖아요. 그 복리 같은 거 진흙 위에다가 이렇게 그 찍는 거야. 이걸 갖다가 인인 복리에다가 찍는 거야 원래. 옛날엔 복리에다가 왜 찍느냐면 그걸
우편물이다 하는 거 우리 지금 X하고 그러지만 그 붙이는 데다가 옛날에는 봉리를 이렇게 또 놓고 거기에다가 자기가 사인들이 다 있거든. 개인들 그것을 갖다가 찍어서 이것을 누구나 열어보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하고 또 그거가 누구 건가 알으니까 믿음을 상징하는 또 신임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서 그것이 생겨지는데 이것을 만약에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찍으면은 안 들어가. 이 봉리를 찍을 때는 다시 그 위에다가 놓고 반듯하고 위에서 이렇게 해서 꼭 이렇게 찍어줘야지만 우리가 지금 저 작품 찍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반듯이 놓고 그대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대로 아주 콕콕 들어간단 말이야. 그게 바로 중봉과 이런 것이 그러니까 붓도 그렇게 잡아서 그렇게 쓰라는 거지. 폼 잡고 어서 필요하. 그것은 아니라. 이것은 공부 지심적 공부가 아주 지극히 깊은 곳에 이르렀다. 그렇게 하고 이르러야지 그게 되는 건데 이것은 마치 물이 그 거성 도랑 큰 도랑을 얘기하는 거야. 물이 졸졸하다가 큰 도랑을 이루고 또 그것이 바다에 또 이르잖아. 그렇게 돼야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차근차근 쌓아서 이루어져야지 된다. 종심소요. 그래서 마음이 하고자 하는 거야. 이것을 어떤 사람은 마음을 따라 하고자 하는 거 이렇게 하는데 종심소요는 내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르는 거야. 그러니까 내 의지를 따라 이런 내 뜻을 따라 이런 뜻이야. 허각권 그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나? 근데 조금 차이지만 뉘앙스가 굉장히 달라지죠. 나도 처음에는 마음을 따라 하고자 하는 걸 한다 이렇게 그렇게도 했는데 그것은 문법에도 안 맞고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쫓는다 이렇게 해야지 문법이 맞는 거지. 뜻도 맞고 그러니까 마음이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이렇게 마음대로 돼야지만 될 거 아니야. 붓도 그래야지만 그래서 이렇게 획 연습을 하는 거지. 그게 안 되고 어거지로 지금 획을 만들려고 그런다. 획은 자연스러워야 돼.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것은 바로 그런 거야. 지금 내가 옛날에도 얘기했었지만 고성, 특히나 졸본성 같이 이런 거기 가면 고색 창면 하잖아 이렇게. 고구려에 처음 성이니까 얼마나 그러겠어. 근데 거기에 돌 같은 거 보면 크고 작고가 마음대로야. 일정하지가 않아. 그리고 또 오래되고 저렇게 하니까 그 돌이 지금 시멘트처럼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 벽돌. 좀 다른 것도 있고 뭐 동그란 것도 있고. 그래 고색 착용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쫙 이렇게 있는데 그 위풍과 그 안정감이라든가 그 자연미는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런 것보다 신성 이렇게 보면은 그냥 뭐 시멘트 냄새, 벽돌 냄새가 금방 나니까 그런 자네는 중국 사람이니까 잘 알겠지만 고성 이렇게 다니고 하고 신성 다르지 않아요, 그죠? 느낌이 완전히 다르지. 그런 글씨를 쓰고 싶다. 정확한 것은. 근데 참 그게 물론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고 내가 저기 했었다고 그러면 이 말 그대로 한다고 그러면 이게 바로 선언이다. 또 고성처럼 쓰고 싶다 이런 말을 한 번도 누가 한 적도 없는 거야 지금. 그지? 이게 바로 최학사 인리하고 똑같다 하는 얘기야. 내가 그게 바로 종심소역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에서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벌써 획이 나올 정도가 되면은 그러는 거지. 비가 이런 것을 모범에서 어떤 모범이 되는 글씨라든가 뭐 이런 거잖아. 그런 데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마음대로 해서 뭐 이렇게 어떤 필법 새로운 거가 나타나는 거는 그런 추구 속에서 이렇게 자연히 나타나는 거지. 이것도 쉽게 말하면은 임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임서를 하더라도 자기 뜻이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간단한 말이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전인 이언 전법 문자 불능진 즉 설요 사이 효지 가 형상이 시기 여이 옥루운 위 옥루우 벽타위 자지 사 연처 발등의 마등지류 실지 신이다. 이전 사람 이전 사람이 그 말을 세우고 법도를 전한다. 이것도 법도라도 좋고 여기서는 필법도 괜찮아. 두 개 다 쓰는데 그래서 난 그냥 여기서는 필법하면 좀 딱딱한 것 같다는 생각이. 여기서는 조금 일반적인 말을 써주면서 왜냐면 개괄적인 말일 때 전체가. 근데 조금 더 이제 서예 쪽으로 급히 들어갈 때 그렇다고 해서 법도가 서예 쪽 말이 아니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제 말뜻 이해가 됩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필액, 획 이런 그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잖아. 그럴 때는 일반적인 원칙을 얘기하는 거지. 그럼 법도를 전하는 거죠, 그죠? 어떤 구체적 필법 이런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 지금 내가 아까 그런 말한 것도 깊은 공부와 이런 거 하라는 거는 전체적 법도를 얘기를 하는 거지 구체적인 어떤 그런 거가 아니죠. 빵프로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너도 그걸 번역을 함에 있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특히 선생님은 단어 그거 하나 가지고 굉장히 곱씹고 생각하고 뻔한 말 같지만 그 말 한마디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고 그런 걸 조심스럽게 하고 그런 걸 알잖아, 그치? 너도 그걸 읽어보면 충분히 그런 걸 느끼잖아. 근데 그런 것을 좀 모를 때는 아이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하고서 뜻만 전하면 되고 이렇게 전하고 하지만 그것은 그럼 공부를 왜 해, 그치? 공부를 하기 전에는요 사전을 안 찾아봐. 찾아볼 필요가 없어. 근데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자기가 글을 쓴다 이렇게 하고 하면은 이제 한자는 모르니까 찾아보겠지만 사전을 하겠지만 이제는 국어 사전까지 찾아. 그래서 국어 사전까지 찾을 정도 되면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공부하는 사람은 내가 말하면 금방 이해가 되지만 공부 안 하는 사람은 그거가 무슨 말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예서 쓸 때 파책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잘 되고 하나 좀 나오고 이거 벌써 얘기하는 사람은 그건 초짜야. 예서의 맛이 어떻고 전 이런 걸 얘기를 할 정도가 되면은 아 저 정도 하면은 그만 한 2, 30년 썼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아직도 파책이 어떻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걸 얘기하고 나면은 그거는 10년 미만 사람. 그러니까 그 얘기 들어보면 금방 나는 이게 와 느낌이 와. 근데 그런 얘기를 왜 내가 굳이 밝히고 할 필요가 없지. 자, 문자 불능진이라. 근데 이렇게 하는데 문자로서는 불능진 다 할 수가 없어. 그러한즉 설유사, 유사는 비유 말이야. 비유 말을 설자, 뭐 100%에서도 좋고, 뭐 설치해서도 좋고. 근데 이게 설치라고 하는 건 어떤 조형물 설치 같은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베푸다는 뜻은 참 잠깐 그래서 이 번역할 때 내가 번역을 이렇게 몇십 년 하면서 느낀 거가 왜 기성복하고 맞춤복하고 차이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성복은 대충 평균 사이즈로 놓고 파는 거잖아, 그지? 맞춤복은 그 사람의 체형에 따라서 하는 거지. 번역은 기성복이 될 수밖에 없어. 맞춤복 하려고 하면 지가 글을 써요. 항상 그게 불만이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번역하거나 번역의 한계 같은 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그 뭐 봉준호 감독 그 번역하는 사람도 한국에서 공부하고 계속 저렇게 썼으면은 그런 한계가 벗어나지 못했어요. 네, 한계. 그러니까 번역도 한 몇 단계가 있을 것 같아? 한 3단계. 그 완전히 그냥 직역 위주로 하는 거, 조금 저렇게 해서 하는 거. 뜻을 가지고. 그러나 어떻든 간에 그 뜻은 그 가지고 해야지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아주 그냥 그 고급 번역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면 그것까지는 정말 어려워. 마치 번역을 안 한 것 같이 해야지 번역이 돼야지 번역이야. 말이 말 같은데 이해가 됩니까? 우리말처럼 나와야 돼. 근데 저번에 완펀도 얘기했었지만 번역하고 저기 한 거는 번역 2가 있다고. 따라서 그걸 보면 번역 2가 있어. 그게 벌써 그 벗어나지 못해. 내가 글을 쓰면 내가 글이 자유롭지만 어떤 번역을 하는 것은 그거에 대한 그거가 있으니까. 따라서 법적 임모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창작한 거짓말을 이러다 거짓말을 열심히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참말처럼 느껴져야지 창작이다. 내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그 형상으로서 이 가짜는 빌리는 거죠. 뭐 형상을 빌려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말로 말로 베푸는 것이고 말로 비유하는 것이고 또 형상을 이렇게 비유하는 것이지 그게 올바른 것이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비유니까, 그지? 또 뭐 예를 보면 뭐 같은 거죠. 그 옥루후는 바로 비에서 이 집에서 새는 비와 같다. 이렇게 비유하는 것이고 또 벽탁이라고 하는 거는 자지사연처럼 글자에서 이 실처럼 글자에서 실처럼 물론 견사도 되고 유사도 되겠지. 이러한 것이 연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벽탁이 이 벽탁이라는 말은 회소가 한 말이야. 근데 이 옥록이라고 하는 거는 안진경이 한 말이야. 근데 처음에 회소가 안진경하고 만나고 그래서 자기가 좀 당신 글씨 쓴 거 중에서 이렇게 해서 뭐 깨달은 게 있냐 그러니까 하운 다우게 뭐 하고서 또 잘난 척하고 벽탁을 얘기했다. 근데 벽탁은 아까처럼 이 갈라진 틈에서 하는 거였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진경이 옥루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좀 생각해봐. 서예는 뭐 어떤 예술도 좀 뭐 되게 그러하지만 선면적이 있어야지. 그리고 자네 글씨는 아까 적이 없다는 거야. 적. 선은 있는. 선면적이 있어야지. 회수가 볼 때는 걔는 안목이 어둡고 그냥 그 잘난 척만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 벽탁에서 이렇게 보는 거 갈라진 거 틈에서 그게 희한하다 이렇게 본 거라. 근데 안진경이 볼 때는 옥루운이니까 옥루운은 입체감이 있죠, 그죠? 벽탁하고 비슷한 것 같아도 거기는 부피가 있고 적체감이 있고 입체감이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 하니까 그 회수가 무릎을 탁 치면서 아이고 배웠습니다 하면서 깨우쳤습니다 하면서 그런 장면이 나오게. 그러니까 고수끼리 얘기하거나 한두 마디 하면 금방 나타나. 그러니까 회수는 글씨가 보면은 그냥 그 선에 위주고 저렇게. 안진경은 이 전서 바탕으로 저렇게 하니까 그 글씨가 이 부피감과 이런 거가 다르잖아. 그릇이 이런 거. 또 발등은 마등지
그 발등도 여러 가지 있다고 그러지만 아무튼 말의 그 등자 이런 이유가 됐다고 하니 실제 심이라 그 뜻을 이름이 심하다. 무슨 말이냐면 이건 비유를 이렇게 한 것이지만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이거보다 더 무궁한 것이 있다 하는 얘기다. 근데 정작 그것만 비유하면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서 생각하고 그걸로만 연상을 하니까 원래 그 말의 뜻인과 이 말하려고 하는 거에서는 좀 많이 벗어난다. 그 비유의 한계지, 그죠? 우리가 벌써 비유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노자 처음에 시작 규가 뭐야? 통가도 비상도. 이상 그렇지. 도가도 부산. 도를 말할 수 있으면은 그것은 일반적인 도가 아니다는 거지.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지? 근데 그걸 말로 한다고 설명을. 왜냐면 중생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설명을 하면은 할수록 본질을 잊어먹어. 그래도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하면 할수록 그것이 잊어먹어. 어쩌고. 어려운 얘기지? 나 이거 먹으라고 저기도 있었었는데 그 꽃감. 꽃감 아직 남으셨나 보네. 아니 그 누가 먹냐고 내가 그래들 해놓고 나도 맨날 잊어먹잖아. 항상 보이는 데다 둬야 안 까먹는 거예요. 나 저거 하다 보면 내가 뭘 작업하다 보면 알잖아. 예, 뭐 있는지도 몰라. 뭐 있는지도 모르고 또 어떨 때 생각나면 한두 개 먹을까. 그리고 평소에 어디 있는지 이 느낌도 없어. 애매한 커피나 먹게 되고 아니면 차는 데가 열심히 먹든. 하나 건너뛰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차 쌍구직업 아이고. 차 쌍구지법 여형 마등 사시야 연 발자지의 막해라 지우의 답 마등 천즉 이야 이출입 수집 필관 천즉 이 발동 비의 우의 천착이라. 또한 그 쌍구법 우리가 보통 쌍구법 좋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이 쌍구법을 할 때 그 형태는 마등 말의 그 등자처럼 이렇게 같아야지 된다 이렇게 했으나 여기서 발자의 그 뜻은 막해 해석한 거다. 이해할 수 없다. 이 발자가 무슨 뜻이냐는 거야. 저게 발자가 필발자도 아니고 다스릴 발자도 아니고 저게 무슨 발자지? 그러니까 이 사람도 참 연구를 많이 한 거야. 발등법 이렇게 해서 그 등자라고 말해 그 등자라고 그러지만 그 발자는 그럼 뭐냐? 어거지로 말하면 여러 가지가 할 수 있겠지. 근데 이 대가가 벌써 이 정도 고민했었을 때는 자기도 여러 가지 저기 얘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해봐도 그것에 딱 맞는 말이 없다 그런 얘기잖아, 그렇지? 근데 우리 후학이 어떻게 그것을 함부로 지 나름대로 꼬발꼬발 한다는 거가 여기서 한마디 더 하고 나면 난 죽여버려 그래.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걸 공부하는 사람도 아니야, 자세도. 그러면 자기도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 그지? 아이 청나라 대가가 자기가 뭐 발등법을 쌍구법을 몰라서 그래? 이거 그걸 쓰는데 그럼 발자가 그럼 도대체 무슨 뜻인가? 난 그걸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근데 옆에서 지가 뭘 하고 그럼 네가 쓰던가. 네가 그렇게 잘하는데. 그러니까 나 보면 굉장히 그 겸손하고 또는 이전 선대들을 굉장히 까는 거.
너들은 그것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마음대로 말을 썼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 여러 가지 그 뉘앙스가 복잡해. 자네가 생각했던 어떤 뉘앙스? 제가 감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뭐 감히 말해. 지금 내가 말하는 뜻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예, 아무래도 뭐 갈수록 태산인 것 같아. 네, 근데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 네, 그래서 참 이 사회가 참 어려운 예술이야. 하면 할수록 더 어렵고. 지우의 이거 발이죠. 발로 말 등자를 밟는 것. 여기서 이렇게 일컬음에 있어서는 천즉 얕으면은 쉽게 주름은 드나드는 거죠. 그죠? 이게 등자가 이렇게 돼 있었을 때 그렇잖아. 얕아야지 이게 쉽게 이렇게 들어가잖아. 깊게 들어가면 이게 빼내기도 어렵잖아. 그죠? 사람도 얕게 해야지 도망갈 수도 있어. 깊게 들어가면 빼내셨을 때 상처도 크고 빼내지지도 잘 않아. 이 사람한테 이게 상처가 얇게 나타나면 이게 금방 없어지거든. 이게 굉장히 웃겨가지고 되게 아주 약한 이렇게 가벼운 상처 있잖아요. 3일 안에나. 그래서 조금 이게 피부도 이게 굉장히 몇 겹이 삼겹살을 더도 5겹 정도 되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거기 한 2겹 정도 이렇게 됐다고 그랬었을 때는 3일 정도는 나. 그래서 한 3겹 정도 좀 더 들어갔었으면은 그거는 3주. 게다가 한뭐 3겹 좀 더 4겹이나 들어갔었으면 그거는 3개월. 좀 더 깊으면 3년. 그렇더라. 그렇죠. 병원 많이 다녀보니까 이거 묘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다 숫자와 이런 거가 다 괜히 있고 그러는 게 아니더라. 그게 바로 정반합이야. 정반합이 나와야지 변화가 나오잖아. 그지? 변화가 돼야지만 세상이 돋고 저렇게 될 수 있어. 아무튼 뭐 그런 거만 깊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또 수지필관, 그러니까 손으로 필관을 잡을 때 얕으면은 이 발동이다. 이 발자가 무슨 발자야 원래? 뻗다, 뻗을, 뽑는 캡. 이빨 뽑는 거냐? 원래는 심지 뽑는 거 아니에요? 심지를 뽑는다고 그러잖아. 그렇지 않아. 심지를 돋운다고 그러지. 돋은다. 네. 이게 다스릴 빨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많이 쓰거든. 펼빨, 다스릴 빨 아니면 여러 가지 이렇게 말을 쓰는데 나도 그게 딱 맞는 그런 말이 좀 없더라. 그걸 뭘 찾았어? 이제 돌리다, 방향을 바꾸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것도 좋긴. 벌써 그거가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발동기 할 때 그런 건가요? 발동기는 시동기인데 그러니까 돌리 방향을 바꾸다. 그 방향 바꾸는 건 아니야. 지금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입체적이 돼. 입체적이 된다. 회전문이 된다고. 출입문이 회전문으로 변해지는 거야. 관원장이 문득 말을 돌려서 안출을 배웠다 이거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다니까. 그러니까 서예라는 한계 그리고 또 이거 저게 있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막 그냥 비불말 맞잖아. 자기는 8년을 쓴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다스리다는 뜻이 맨 위에 나온 거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다스리다는 자체도 좀 말이 이상하잖아. 다 생각을 왜 안 해봤겠냐. 그러니까 네. 이놈아는 더 생각했겠지. 더 많은 책을 보고 더 생각했었어. 그렇게 못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글쎄 나도 이것도 그래서 돌려 움직인다 지금 이렇게 하고 했었지만 이 말도 경강부하다고. 근데 안 할 수가 뭐 없으니까. 예. 왜 그러냐면 미국이 그 팔면을 쓴다 그랬었으면은 그거 아무리 지랄 떨어더라도 그 심장법사 그 손바닥에서 놀아나는 거밖에 안 돼. 재주만 펼 줄 아는 거. 집단은 신나게 여기서 뭐 오줌 싸고 저렇게 했다고 그러지만 나중에 보니까 손가락에서 노는 거죠. 그 경악이 크죠. 그래서 그걸 참 입증이 될 수 있는 거가 임서를 해서 금방 하루 이틀에 쉽게 한 달 내에 쉽게 되는 것은 안 좋은 것이. 임서를 하면 할수록 어렵고 저렇게 하는 것이가 좋은 것이.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하고 금방 효과 날 수 있는 걸 좋아하고. 근데 거기에 한번 습성이 들어가면은 그거는 참 고질병처럼 돼서 어려워. 그러니까 내가 볼 때 해석 글씨도 원래는 그 종려 글씨가 난 더 좋은 높은 경지야. 그걸 연면풍으로 바꾼 거가 왕이지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왕이지를 서성이라고 거기를 좀 하고 전범을 하고 그러지만 그거보다는 종려 글씨를 더 추구할 수도 있어야지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소식 글씨 흉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못 쓰는 거고 안 쓰는 거. 근데 소식하고 미국은 천양지 차이야. 격이. 알면서 그걸 못 하는 거야. 아무튼 그런 양도. 중국 사람은 다 그렇게 평하지. 다른 거야. 지금 그 말이야. 그러니까 비위, 우위, 천착이라. 그러니까 비위는 이걸 견주어 비유하는 것이 더욱 천착. 이 천착은 원래가 아주 깊이 그냥 파고 자세한 것까지 하는 건데 이 여기에 경강부회라는 뜻이 있더라. 경강부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억지로 그냥 떠다 붙여서 더 그냥 세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천착을 난 처음 이것도 내가 그 전에 천착을 내가 한두 번 찾아봤겠냐고. 근데 여기서 천착이라고 썼으면은 말이 좋은 쪽으로 가는 거야. 이거는 깊이 세밀하게 연구한다는 쪽으로 가는 거거든. 근데 이 뉘앙스는 그게 아니야. 쓸데없는 짓거리까지 한다 하는 얘기라고. 너무 자세하게 시시콜콜한다 그런 얘기거든. 따라서 여기서는 경강부회라는 말이 제일 적격이다 하는 얘기야. 무성도 그렇게 봤어? 예. 내 말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고. 예. 처음에 생각해서 이거는 저 천착을 여기다 썼을까? 앞뒤가 말이 안 맞는데 하고 이렇게 뒤져보니까 거기는 천착, 연찬 이런 건 다 좋은 말이야. 깊이 연구하고 자세하게 연구한다는 거야. 근데 그 쓸 데가 있는 거지, 그렇지? 여기는 경강부회 외에는 다른 말로 붙이면 좀 오히려 경강부회 돼. 네? 왕펀도 그렇게 생각해? 맞아. 지금 중국에서는 천착 뒤에는 항상 두 글자 더 붙여서 말해. 뭐 부회. 어? 부회. 천착부회. 천착 부회. 부회가 뭐야? 건강부회 부회. 천부와 그래요? 부재하다고. 네.
그러니까 걔들도 이제 천체학을 경강부에 이렇게 같이 비슷한 말로 쓰는구나. 네, 쓰고 있어요 지금. 그 말이 자꾸 변질되는 거야. 네. 자, 우상전 칠자 발등법 왈 여막 고개저 도성. 참 이것도 웃겨 정말. 뭐 하나가 더 들어갔을 텐데. 송자가 빠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저것도 이렇게 연구할 때 그 이후계치 필법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칠자법 하거든. 그 내가 주위에 있을 거야. 여기 보면은 염합 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잖아. 이렇게 해놓고서 이게 칠자법이라고 그런다. 칠자 발등법. 근데 말은 8개잖아. 내가 적어서 참 의문을 품었거든. 내가 뭐 그런 말을 썼는가 뭐 그런 거 했는데 주에 뭐라고 했나? 팔자. 그래서 이거는 실제는 8점 오른말이라 하겠다, 그렇지? 옛날에 이런 줄을 내가 못 내지. 지금 여기 어떤 그 줄 이렇게 보면은 내가 그 이런 그거 한 게 좀 많이 좀 가끔 있잖아, 그렇지? 많이는 아니어도 무서운 그런 거 열심히 봤을 거야. 그래 충분히 일리가 있잖아, 그렇지? 지금 내가 그것도 하나가 좀 어려운 거가 있는데 그 원나라 때 진역증이 한 거가 있는데 거기에 글씨가 뭐 이렇게 하면서 6가지 이렇게 하면서 뭐 할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 하나가 빠져 있다. 5가지인가 밖에 없어. 그래서 원문이 이상한가 아무리 다 해도 왜 그럴 수 있지 왜. 그래서 내가 그 글을 쓸 때 우리나라 사람은 저 글을 쓸 때 잘못 쓰는 법이 2가지 있을 때도 첫째, 둘째 그래. 근데 우리는 첫째, 둘째고 하면 셋째를 기다려요. 심리적으로. 따라서 2가지일 때는 하나는 다른 하나는 이렇게 하고 나면 괜찮아. 3 이상 나갈 때는 첫째, 둘째, 셋째가 좋고. 근데 글 쓰는 사람들이 그런 걸 잘 연구를 안 하더라고. 내 말 이해가 돼요? 중국에서 그 개그 그 원래는 그게 골개인데 거기에 그런 거가 나와. 그것도 참 내가 재밌는 건 딴 사람 재미없더라. 어떤 놈이 그 중국 같은 데는 전부 다 이렇게 침대 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신발도 마음대로 들어가고 들어가고 이게 새를 줬어. 2층에다가 새를 줬다. 내가 몇 번 얘기한 거야. 새를 줬는데 이놈 새끼가 꼭 그 습관이 침대에 들어가고 밤늦게 들어오면서 침대에 들어갈 때는 이 부추 이런 거 갖다가 뻥뻥 집어 던진다고. 그래서 아래는 그 노 부부가 사는데 이 소리가 항상 이게 시끄러운 거야. 그래서 다음날 하고 불러가지고 너 한 번만 너 그렇게 하고 나오면 저 방 뺀다고. 그러고 그 다음날은 이제 해가지고 오른발은 찼어. 이 가만히 가니까 이거가 왼발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방 빼야 될 것 같잖아. 그러니까 이걸 조심스럽게 해가지고 내려놓고 잤어 자기를. 그러니까 다음날 그 부인 부르는 거야. 방 빼라고. 아 왜 나는 이거 했다고 그러니까 이 새끼야 너 그거 하나 빼라고 해서 하나 소리 들으라고 그래. 잠도 못 잤다. 아 재밌는 거 없네. 아니요. 그냥 재밌는 게 아니에요. 일리가 있잖아. 네네. 따라서 어떤 데가 그 책이라든가 논문 같은 거 이렇게 내가 심사라든가 이렇게 봤었을 때 첫째, 둘째 하고 가지고 거기 끝나. 그럼 뒤가 없는 거야. 그거 얼마나 화나는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는 다른 하나는 이렇게 하고 나면 문제가 없잖아, 그렇지?
이 나열형 숫자도 그런 원칙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내 생각이지. 뭐 그걸 누가 뭐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없잖아. 일리 있습니까? 아무튼 자 여기서 요 글자를 다 설명하는 거야. 염이라고 하는 거는 염 대지 검지 상절골 하단 앞 위 날 식지 중절 골방 고위 중지 구필 령 영자도 개의 명지 갑육이라고 했어. 갑육제 개필 저거 즉 구대지 중복 위 도위 소지 부명지 도송 여기는 손자가 있잖아, 그치? 근데 여기에 손자를 뺐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내가 볼 때는 칠자 발등법이니까 손자를 안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분명히 이걸 다 받고 확인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도성을 차라리 같이 붙여는 거가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실제 그런 거. 인도하여 보낸다 그렇게 하면 한마디가 되거든. 근데 이욱이 이런 거 했었을 때 남은 이욱이 이런 걸 했었을 때는 이것은 염화 국에 도성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따로 작용으로서 본 거야. 그러니까 8가지가 되는 거지. 이해가 돼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칠자법이라고 했었을 때는 그럼 칠자법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어려워. 지금 이거 도성까지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줘야지 이게 되거든 이게. 근데 송자를 빼야 된다는 얘기가 몇 개도 안 되잖아, 그지? 여기서 한다고. 근데 원래는 염화 국에 거도송 이렇게 8자리를 써놓고 칠자법이라고 하면 더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저걸 오지 발등법 오지 발등법 칠자법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아무튼 그것은 손가락의 작용일 뿐 이것이 구체어 뭐 이렇게 저거 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처음에 한 번씩은 들어볼 만한 것들이야. 자, 염이라고 하는 거는 요건 잡는 거죠. 그 대지, 엄지, 상절, 윗마디 요 뼈, 윗마디 마디뼈 그 하단을 잡는 것이다. 엄지. 압이라고 하는 거는 나는 누르는 날짜죠. 식지, 검지, 중절 중절뼈의 곁을 누르는. 그러니까 이 곁이라고 쓴 거가 참 재밌어. 왜 그러냐면 이게 반듯한 거지 이게, 그죠? 이 곁은 옆에잖아. 그러니까 뭘 친다든가 아니면 총알을 날라가 이런 게 다 곁이야. 칠 때 이렇게 치는 거 없어. 이렇게 하잖아, 그지? 이게 곁이라고. 이해가 됩니까? 여자들 싸우면 이렇게 싸워. 남자들은 이렇게 싸우지, 그지? 이렇게 싸우는 건 초보자야. 이 곁이 있어야 된다. 뭐든지 곁이 있어야지 세련되고 그게 더 여러 가지 힘을 모을 수 있고. 따라서 이 손가락도 이렇게 누를 때 이걸 이렇게 누르는 거는 이게 참 이게 설명을 미리 잡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건 초짜라고 이 곁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이 곁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야지 브루벨스 형이 있지. 브루벨스 옛날에 브루벨스 사중창이라고 해서 4명이 뚱뚱한 놈이 가고서 노래를 부르니까 반드시 다 쓰면 이게 무대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요렇게 세야지 사진 찍을 때도 서로가. 그래야지 요 면적이 좁잖아. 손가락도 그렇게 해야지만 조금씩 그 간격을 짜들어서 이게 꽉 째어진다. 이 편안하게 다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렇게 비트는 순간에 이 빨래 할 때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이렇게 짜야지만 이렇게 물기가 다 빠지지.
다 빠지진 않지만 어떻든 간에 또 이렇게 짜는 거하고 이렇게 안쪽으로 짜는 거하고 이게 다르지 또. 그런 이치가 바로 요 곁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건 아는 사람만이 저런 걸 해석할 수 있어. 똑같은 놓고 하고 그러더라도 뉘앙스가 달라진다고. 아는 사람이 하면은 뉘앙스가 달라지고 모르는 사람이 하면 일반적인 문구가 돼. 이해가 됐습니까? 구는 저그 갈고리야. 중지, 중지를 그 구필, 붓을 그 구자가 갈고리처럼. 그게 갈고리인데 갈고리처럼이야. 저게 동사야. 갈고리라는 명사지만 갈고리 형태라는 얘기야. 갈고리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중지. 이렇게처럼 해서 명하 아래로 내려야 돼. 그러니까 그 심작용이야. 그래야지 아까 그게 의미가 나오겠죠, 그죠? 그냥 반듯하게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저 이상 말로 어떻게 할릴 수가 없는 거야. 더군다나 한자로 말로써. 개는 그 명지 갑유. 이것은 전 그 손톱과 그 살이 맞닿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사이에 붓을 개자 들개자잖아. 그러니까 고기에다가 그래서 난 옛날에 이렇게 처음에는 붓을 잡을 때 이렇게 잡았다가 나중에 저런 걸 알고 나서는 이거부터 잡았어. 이거부터 밀어. 이거부터 여기서 밀어서 착 안정시킨 다음에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죠? 처음엔 이렇게 잡으니까 여기에 힘이 의식과 이런 게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의식을 주려고 이렇게. 그건 습관이니까. 그러니까 별 몸부림을 다 쳐봐야지 저런 게가 돼. 이해가 돼. 자, 저거라고 하는 거는 국에 갈고리로서 드는 것이 중복이다. 그리고 도라고 하는 거는 소지가 명지, 무명지에 붙어가지고 첨부해가지고 도성, 인도하여 옮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하는 것이니까 필관에 붙는 건 아니죠. 방향키라고 내가 그랬었잖아, 그치? 그래야지만 이거가 움직여 줄 수 있어. 도성이 된다. 인도하여 움직이는 거 이게 방향키지, 그치? 옛날에는 저거 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했었어. 요것만 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대체적 이런 것만 좀 이해하고 그러는 것이 좀 나았어요. 자, 담배 한 대 피워야 돼. 금단 현상이 일어나니까 머리가 좀 어때? 저 이것도 좀 줄여라. 한 그릇 줄이고. 끌까요? 저 부지처에서 첫자가 원래 비유변이 아니고 범우 어느 거 아주 뭐 범우 그 부수에 쓰는 거 아닌가? 어느 거 부지처. 부지죠? 그 부수가. 원심 부주처. 네네네. 그치? 비유가 비유가 아니고 네네. 범우 부수지. 맞아요. 그러면 저렇게 쓰면은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맞아. 범우자는 그거 다 살짝 그 저기 왜 범우자가 생각이 안 나? 예사에서는 이렇게 써요.
예서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좀 비우자랑 비우자 비슷하지만 비슷하지만 사실 아니야. 사실 아니에요. 아닌 맞아요. 거야. 그치? 저렇게 쓰면은 만약에 그렇지? 그것도 뭐라 그러나 경연대회 하여튼 아니, 대회에 나가면 그거는 오타짜리 퓨어 대회. 휴대에 네, 나가면 오타짜리 이거 저분이 쓴 거예요? 두 장 다? 진짜. 선생님 네. 저 부지처에서 첫 자는 어디 비유 어디 부지처 예서 작품 마지막 한 장. 예예예 부지처. 첫 자는 그 비유변이 아니고 호랑이 호자 그 부수에 속하는 자거든요. 네. 그래서 비유로 저렇게 표기하면은 저는 오타철일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검사해보세요. 네. 국전에 나가실 거예요? 이제 저런 거 만약에 휴대에 내면은 오타철이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죠? 아니 여기저기 한번 내보려고. 생각해보세요. 예. 아니, 한번 생각해보세요. 국전에 요번에 냈어요. 그럼 내보려고요. 예, 내보세요. 내시면 자꾸 참. 내보시면. 저 낙지집은 완전히 있죠. 그 아줌마 그때 좀 다쳤다고 그랬어요. 예, 그때 다쳤다고 그러셨는데 안 좋으신가 보네. 저 앞에 그 채자가요. 맨 밑에 채자가 예. 원래 한나라 때에는 손수가 없거든요. 없게도 써요. 예. 근데 지금은 다 있겠습니까? 예, 있게 써야죠. 같이 씁니다. 같이. 저기 어느 때 시대 저 누구게요? 이건 당나라. 근데 뭔 얘기하고 있어? 예. 자네 말로는 지금 한나라 때가 없다며. 아니 그 시체가 이제 한나라 채 때 그